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계에서 오랫동안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남자로 일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 잘 아시죠? 독일은 왜 잘하는가? 독일은 왜 1등 국가의 위치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가? 독일은 2차 대전 패전 국가, 그 다음에 나치 전범 국가, 그런 쓰라리고 거의 치유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그런 역사를 딛고 일어섰는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보다 어르신 많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독일에 대한 어떤 신화 이런 걸 참 많이 듣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너무 근검 절약 정신이 몸에 배서 담배를 피울 일이 있어도 4명이 모여야만 비로소 성냥개비 하나를 불을 붙여서 담배 4가지에 다 이렇게 불을 붙였다. 실제로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아무튼 그 어떤 신화 우상처럼 그 독일 사람들의 어떤 근검 정신이 세계 모범적이고 으뜸이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 소개해드릴 독일은 왜 잘하는가, 이 책은 영국 기자가 썼습니다. 영국 기자가 20대부터 동독 서독 다 오고 가면서 특파원 생활을 했던, 저도 유럽 특파원이었습니다만, 영국의 베테랑 기자죠. 존 캠프너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가 권위주의 정치에 무릎을 꿇었음에도 독일이라는 나라만큼은 품위와 안정을 위한 방어벽 뒤에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오늘날 독일은 세상이 봐왔던 최고의 독일이다. 뼈아픈 과거에서 배운 교훈, 품위 있는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 문화를 존중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려는 리더십.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난 75년 동안 독일을 세계 최고의 국가, 전후의 상처, 나치즘의 그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역사적 죄과, 거기다가 동서냉전의 가장 상징적인 동서독의 분단, 그래서 아무튼 이 전범국이라는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더더군다나 동독과 서독으로 나뉜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기억의 힘을 통해서 성숙한 국가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은 기적이라는 표현이 과도하지 않다. 기적이다. 저는 72년 동안 세상에는 기적을 이룬 국가가 2곳 있는데, 유럽에는 독일, 동양에는 한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온 궤적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놈의 그 포퓰리즘 정치 때문에 정말 잊을만 하면 선거가 돌아오고 그래서 꽤 양식이 있었던 정치인조차도 이 포퓰리즘,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 풀고 또 뭔가 선심석 이 정책을 풀지 않을 수 없는 그 포퓰리즘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 포퓰리즘 정치, 꽤 민주주의를 앞서서 했다는 나라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제 겨우 그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듯 하기는 합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상처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독일은 정치, 경제, 문화 거의 전 부문에서 매우 안정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에서 모든 공적인 삶의 중심에는 기본법이 자리하고 있다. 전후 재건과 재활 과정에서 성취한 위대한 결과 중에 하나다.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여지조차 갖추고 있다. 독일은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패전 후 잿더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에서 이 일은 비롯됐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승전국들과 달리 패전국 독일은 절차에 있어서도 똑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약간 흥청망청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이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독일은 전혀 달랐다. 절차가 잘못됐으면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으로서 그것은 곧바로 중단되고 새 출발을 해야 됐었다. 전범국 나치의 그 과오를 어깨에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그 어느 선진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독일이 있기까지의 원인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과거사의 반성과 책임. 과거사의 반성과 책임.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는 그 분기점이 독일과 일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독일은 철저하게 과거사를 반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우위, 국제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탄탄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제를 구가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기의 어떤 외교적 그런 목소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일본은 참 아쉽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선진국 그룹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과거사를 정리하는 모습은 정말 아쉽습니다. 특히 독일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민자를 수용을 독일만큼 유럽에서 아주 유연하고 적절하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에서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핑계 삼아서 망명을 하려고 했을 때 다 안 되는데 독일은 됩니다. 독일은 됩니다. 하나만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좌파 소설가가 있는데 프랑스로는 안 됩니다. 독일은 망명이 됩니다. 이 유럽연합 국가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뭐 수십만 명을 이제 표본 집단으로 놓고 조사를 해보면은 이민하기에 또는 같이 그 사회에 동화되어서 살기 가장 좋은 나라를 독일로 꼽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나라, 외국인을 배척하고 가장 섞어들기 어려운 나라로 프랑스를 꼽습니다.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내놓고 자기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우리가 선입견, 독일은 딱딱한 나라. 뭐 이상한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아파트에서 막 신고가 막 들어가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다르다. 이러는 겁니다. 옛날에 왜 스킨헤드라고 해서 닭벼슬처럼 머리 깎는 그런 젊은이들이 터키 이민자들을 향해서 아주 폭력적인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런 과거가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독일에 대한 이미지를 그때 이제 이렇게 굳어진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말고는 제가 경험한 독일이라는 나라,
대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관한 기본 법규나 그 시민의식이 있어서 참 외국인들이 가서 살기에 가장 어떤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적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영국도 아닙니다. 프랑스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에 대한 관심. 오늘날 뭐 거의 전 세계가 물건 하나 요만큼 만들 때도 환경을 생각합시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선도적으로 해왔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외교 정책 그리고 문화에 대한 지원 이렇게 5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러려니와 그냥 시민의식, 국민의식 이 차원에서 봤을 때도 매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앞서 있는데 그것은 나치즘의 유산에 대한 공포와 수치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교훈 여기에 기반을 뒀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 덕분에 지난 세월 숱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자는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독일은 국가주의, 반계몽주의, 두려움의 시대 이때 유럽 최고의 희망이자 세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해오고 있는 나라들에게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등대와 같은 나라로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유기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이야말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향도처럼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